죽음을 맞이한 생명을 살려낼 기술은 없지만 죽음의 땅을 살려낼 기술이 한국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등장하면 조금 과장해서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한류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소위 연예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류가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한류가 있고, 정책에도 한류가 있고, 건설에도 한류가 있으며 농업에도 한류가 있죠. 특히 농업 분야의 한류는 우리가 꼭 곱씹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인데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식욕일 겁니다.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먹는 문제가 쉽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에는 죽음의 대륙이라는 섬뜩한 별명이 있습니다.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 요인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 모든 원인의 근본에는 식량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인 만큼 1년 내내 골고루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국제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모든 걸 쓸어가고 건기에는 대지가 바싹 말라 산불이 날 만큼 극단적입니다. 또한 우기가 늦게 시작되거나 건기가 일찍 시작되는 등 농부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다 보니 아프리카에서는 파종과 수확 시기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에 농업 한류가 불면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자리한 알제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10개국에 조금씩 걸쳐 있지만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큽니다. 영토의 80%가 사하라 사막이니까요. 국토 면적 238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보다 24배 크지만 문제는 경작 가능한 농지가 그중 3%에 불과하다는 것. 인구수는 4,600만 명에 달하지만 가혹한 환경 때문에 농업 생산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밀에 이어 알제리의 두 번째 주식인 감자는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섭취할 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감자 대부분은 비싼 값을 주고 유럽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죠. 즉 시감자 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그랬던 알제리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10여 년 전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알제리 땅에서 시감자를 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한국 덕분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펼쳐왔는데 2007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알제리의 시감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조직 배양 및 수경재배 등 핵심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약 1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최첨단 온실과 조직 배양 시설 등 시감자 생산 설비를 알제리 현지에 제공하고 한국에서 감자 전문가 11명을 파견하여 병에 걸리지 않는 시감자 생산 및 육종 기술을 전수했죠. 목표는 알제리에서도 더러운 흙이나 병원균 걱정 없이 건강한 시감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사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역시 시감자 생산 기술이 매우 취약해 해외에서 시감자를 들여오던 처지였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감자 농사에 쓸 시감자 자체를 생산하지 못해 주로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했는데 당시 미국과 일본 등 농업 선진국으로부터 조직 배양 묘 생산 등 시감자 증식 기술을 지원받으면서 조금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피나는 노력 끝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법을 마침내 개발해냈는데 바로 흙이 아닌 깨끗한 물속에서 감자를 재배해 병이 없는 시감자를 얻는 무병묘 수경재배 시감자 생산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성공해냈죠. 1991년 한국유전공학연구소 정혁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조직 배양을 통한 인공 시감자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냈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감자 식물체의 생장점을 무균 상태로 배양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하고 이를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키워 시감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분무경 시스템은 뿌리를 공중에 노출시키고 영양액을 분무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토양재배나 상토재배 방식에 비해 획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포기당 평균 20-30개의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품종에 따라서는 40개 이상도 가능한데요. 재배기간도 평균 3개월로 단축되었고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 사용량을 90%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순환 시스템을 통해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며 정밀한 양액 관리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만을 정확히 공급하므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죠.
또한 밀폐된 환경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병해충 감염 위험이 거의 없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바이러스 감염률 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네덜란드, 프랑스 등 기존 선진국의 씨감자 생산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진국들은 주로 피트모스나 펄라이트 같은 고형 배지를 사용하는 상토 재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토 소독과 병해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생산성도 한국 기술에 비해 30% 이상 낮습니다. 한국의 수경재배 기술은 이미 독일, 일본, 미국은 물론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2개국 코피아 센터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한 덕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 대표 국가가 바로 알제리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알제리 씨감자 보급 사업은 티아레주 스베인 마을에 1000제곱미터 규모의 씨감자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시설에는 배양실, 실험실, 순화실, 저온저장고, 온실 등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는데요. 그해 8월 생산기지가 준공된 후 2009년 9월부터 본격적인 씨감자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술은 영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이 좋지 않거나 씨감자 재배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씨감자 생산단지 수지를 정밀 분석해 사실상 수경재배가 불가능했던 수지를 새로운 물질을 투입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재배와 환경제어시설의 설치를 통해 감자재배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냈죠. 그 결과 초기에는 알제리 재래 품종으로 한 포기당 10에서 15개의 씨감자만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이 개발한 추백 품종을 도입하면서 생산량이 20-30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94,000개의 씨감자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는 연간 5만 개 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한 건 20억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알제리가 연간 필요한 31만 톤의 씨감자를 모두 자체 생산할 경우 15에서 17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투자 대비 약 1,500배의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죠. 특히 연간 1억 달러의 씨감자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외화 유출을 막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알제리의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식량 주권이란 생태계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자국 고유의 식량 체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132년간의 식민지배로 원천 기술이 부재했던 알제리가 한국의 기술을 통해 최상의 씨감자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식량 독립을 달성한 것이죠. 첨단 기술과 자본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문화와 환경에 낯선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딜 때가 많습니다. 알제리 씨감자 기술 지원 사업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서 진행되다 보니 행정적인 지원과 인허가 과정 등이 매우 지체되고 더디게 이루어졌죠. 한국 측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현지에서는 각종 절차와 관행의 장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치안상의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내전을 겪었던 알제리에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 테러 위협과 치안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알제리에 파견된 한국 기술자들은 때때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현지 이동 시에는 항상 군인과 경찰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연구진이 이동할 때는 항상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리곤 했죠. 하지만 이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과 알제리의 협력팀은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파견 전문가들은 뜨겁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밤 늦게까지 불을 밝혀가며 연구와 재배 관리에 매진했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최첨단 시설에 온실을 세워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의심과 반신반의의 눈초리를 보내던 알제리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마침내 알제리 역사상 최초로 수경재배 시설에서 씨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알제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감자가 자란다는 감탄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신뢰한다는 평가를 한국팀에게 보내왔죠. 한때 잘 믿지 못해 감시하듯 지켜보던 알제리 특 담당자들이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성공을 돕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듯 선명한 성과가 나타나자 알제리 정부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초 한국 측의 기술 지원 제안에 반신반의하던 알제리 당국은 사막 한복판에서 실제로 감자가 자라나자 놀라움과 함께 큰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제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후속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 자체적으로 후속 시감자 프로젝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시감자 생산을 확대할 토지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 지속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업 초기와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적극성을 보였죠. 왜냐하면 시감자 문제가 해결되면 알제리에 1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이 절약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생기니까요. 오늘 살펴본 알제리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야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지만 독립 후 이어진 내전과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프랑스의 흔적을 지워낼 만큼 경제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고 알제리스러운 것들은 사막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는 제2의 식량인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모든 시감자는 외국에 의존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 덕분에 시감자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알제리는 적어도 감자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해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불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농업 분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도 훌륭한 한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술을 나눠주는 것도 새로운 한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